오늘 시장은 조금 어떻게 됐어요? 조금 빠져서 시작 뭐 했고요. 그다음에 종가도 조금 밀려서 끝나긴 했습니다.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쉬기는 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시간외에서 좀 많이 미국 시장이 좀 빠지면서 실적은 괜찮았는데 AI 관련된 가이던스가 조금 약했어요. 가이던스 뭐야?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할 겁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아이고 또 통역을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에 얼마나 할 겁니다라고 숫자를 제공을 하거든요. 아,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조금 기대치보다 약했다. 아, 네. 누가 제공했어요? 그 이제 그 회사가 당사가? 예,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제공을 하는데 근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다음 분기에는 얼마 정도 할 거야라고 이제 숫자를 이제 좀 알려주거든요. 알렸는데 그게 좀 예.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쳤나 그렇죠. 보군요. 예, 그러면서 시간에서 뭐 13% 정도 밀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영향을 좀 준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좀 뜯어보면 수요가 없어서 가이던스 그러니까 그 이제 먼저 준 숫자 가이던스 해도 돼요 이제. 예, 약한 네. 게 아니고 이제 너무 좀 힘든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공간도 힘들고 이제 뭐 반도체도 구하기 좀 힘들고 전력도 좀 힘들고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네. 이 숫자가 조금 약하게 나온 거지 수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병목이 발생했군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병목은 또 전문 용어인데요. 네. 그건 뭐? 에너지 병목, 반도체 병목. 예. 병목 이슈가 굉장히 주가와 연동돼 있어. 아, 그래요? 중요한 포인트야, 임마.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대형주가 쉬니까요. 뭐 집중되던 수급이 조금 이제 열리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반도체가 꺾였다고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쉴 때 이제 반도체 섹터가 다 빠졌어야 되는데 네.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원익 IPS, 그 다음에 유진테크, 뭐 테스,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 다 보면 전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네. 반도체를 새롭게 만들 때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장비들인데 네네. 이게 지금 상한가를 올라갔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이 급등을 해버렸죠. 예. 결국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게 우리는 2배 정도로 이제 전체 공장의 규모를 2배로 늘릴 거야. 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한 게 그래서 공개됐죠.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급등했군요. 그러겠죠. 예. 그런데 그게 장비를 만약에 이렇게 뭐 캐파를 2번 정도 늘리면 네. 되게 좀 공급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우려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2030년까지는 그래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이제 해외 쪽의 다른 증권사들도 그 논리가 맞다라고 대부분 리포트가 또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밀렸지만 그래도 소재 부품 장비가 급등했다는 것은 반도체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고 수요에는 있다. 문제 전혀 없다. 네,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골드만삭스도 이제 그 논리로 네. 한국을 뭐 코스피 이제 목표를 한 1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네? 갈 수 있다. 12,000으로 올렸어요? 네, 오늘 이제 리포트가 나왔죠. 반도체를 근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고 예.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뭐 조금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좀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네. 좋으시다 보니까 돈을 조금 여유 있게 생기게 되고 또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성과급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부 좋은 회사들이 있는 쪽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탄 쪽에 있는 백화점, 용인 수지에 있는 백화점, 판교에 있는 백화점, 광교의 백화점 이런 쪽에서 성장률이 기존점이 20에서 25% 성장률이 나오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이게 특히 명품 매장 성장률이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백화점이나 유통이나 예. 이런 쪽도 좋았고 화장품은 또 수출 지표까지 좋았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쪽도 플러스권이 나오고 있고 카지노 쪽도 굉장히 좀 괜찮았고요. 여기서 버는 걸 또 아니죠. 카지노로 가요? 네, 그쪽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외국인 많이 들어와요? 네, 최근에 들어서 뭐 5월 달부터 본격적인 성수기가 5월 달부터는 이제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고 예. 지금 한 7년인가 얼마 만에 지금 중국 쪽하고 지금 증편을 했다 그래요. 항공 쪽을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그게 한 7년 정도 만에 주 70회 정도 증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또 카지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카지노 이런 데 특히 뭐 파라다이스나 이쪽에 최근에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반도체 큰 대형사가 쉬는 반면 소재 부품 장비가 급등하고 그 다음에 소비 업종들이 또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돈이 이제 빠져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출도 잘 돼, 내수도 뭐 활성화돼. 나쁘지 않네요, 대한민국.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현재 뭐 8,000포인트 중반 정도는 되지만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현재 가치 구간이기 때문에 네. 뭐 여전히 저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끄는 10,000포인트 시대는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긍정적으로 어렵지 않다. 야, 네. 시작도 안 했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12,000까지 간다. 지금 예. 8,000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자, 그리고요. 원래 준비해 오신 내용으로 이어갈까? 그럼 오늘 시장을 모른다니까 내가 뭘 준비했는지. 진짜 하나도 몰라요. 나 예. 몰라 오늘은. 예. 일단 그러면 이제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만 보충 말씀드리면 오늘 장은 사실 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사실은 시작된 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어제 우린 쉬었잖아요. 예, 아, 네,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어제 쉴 때 좀 안타까웠던 게 나머지 글로벌리한 증시,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아. 어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문을 열었으면 어제 네. 덩달아 이제 같이 좀 올라가면서 소위 말하면 조금 재밌을 뻔했다.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에서 다소 조금 우려할 만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럼 우리는 어저께 있었던 플러스 요인,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마이너스 요인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시장이 방향을 잡을까? 아니면 둘 다 섞어서 그냥 뭐 중립적으로 그냥 비슷하게 약보합이나 강보합이나 이 선으로 갈까? 이게 사실은 궁금했는데 네. 조금 안타까운 게 하루 전에 열었으면 올라갔어야 될 플러스 효과는 조금 못 보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마이너스 효과를 조금 그것만 직접적으로 받아가면서 코스피가 이제 1.82% 정도 빠지는 선에서 끝이 났어요. 예. 다소 좀 아쉽죠. 어저께 상승폭을 받지를 못했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데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굳이 이제 미국장에서 나왔던 흐름 중에서 안 좋게 우리 시장에 반영될 만한 게 뭐 있을까라고 굳이 따져보면 하나는 이란발 노이즈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시 뭐 이란이 쿠웨이트를 폭격을 했네 뭐 이런 노이즈가 좀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조금 상승하고 미 국채 금리도 조금 올라가면서 예. 글로벌 환경이 조금 불안해 또는 좀 짜증이 나 이런 내용 좀 있었고 미국에서 여러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뭐 상황은 불안하다면서 고용이라든지 경기 전망 같은 거 PMI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왜 이렇게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러면 금리를 더 떨어뜨리기보다는 뭐 그래도 괜찮으면 차라리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 아니야? 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고용이 나빠져야 돈을 풀면서 경기를 받쳐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금리 내려가겠네. 이렇게 네. 돼야 되는데 네. 고용도 잘 나오고 또 경기도 앞으로 확장될 것 같다라는 지표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금리는 내리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란도 불안한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매크로 환경이 조금 안 좋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좀 나왔고. 예. 근데 저는 여기 네. 말 끊어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어려워요. 뭐냐면 네. 경기가 너무 좋아. 그럼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올린다고 한단 말이야. 네. 그럼 경기가 좋아.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린대. 네. 그러면 이거는 주가에 악영향이에요? 네. 경제가 좋은데. 너무 재미있는 뉴스를 주셨어요. 네. 점점 이제 우리 최욱 앵커님이 늘 똑똑하지만 또 이렇게 폐부를 확 찔러버립니다. 아, 페부 찔렀어요? 찔렀습니다. 와, 페부 너무 한번 좋은 찔러봅니다. 얘기예요. 예. 나 이게 헷갈리더라고 항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 주신 거예요. 최고 앵커님이. 뭐냐면 물이 반 채워져 있으면 반밖에 없어 라고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거 너무 좀 부족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반이나 남았어라고 하면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네네네. 같은 지표, 같은 현상도 지금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야 경기가 좋다며 좋은 뉴스죠. 네. 굿이에요, 굿.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중심은 뭐냐면 그래서 금리를 내릴 거야, 올릴 거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지금 돈 잘 벌어? 경기 튼튼해? 이게 중요할까요? 뒤에서 그래서 금리를 내릴 거야, 올릴 거야. 이게 더 중요하다면 경기가 좋아서 돈이 많이 풀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고용이 잘 되면 좋다라는 것보다 그래서 금리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증시에 나쁘겠네. 난 이게 더 걱정이야. 사람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네네네. 언제 어떻게 사람들이 뉴스를 해석하는가의 이 유행에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에 포커스를 맞춘다. 자, 그래서 금리를 내려가는 방향으로 나온 뉴스는 굿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 경기가 탄탄하다는 게 굿이잖아요. 그럼 금리에는 안 좋죠. 네. 그러니까 good is bad. 좋은 뉴스가 나쁘게 해석되고요. 야 이거 금리 못 올리겠다 싶은 거 있죠. 네. 그러니까 bad 뉴스예요. 근데 나쁜 금리에는 뉴스가? 좋죠. good.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지표는 그게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good is bad고 bad is good이에요. 지금은 그렇다는 거지. 지금은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나온 지표들이
굿인데 경기가 네. 좋다며. 근데 금리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굿이즈 배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배부를 난 찔렀습니다. 헷갈려. 아니, 근데 왜냐면 아유, 또 어렵다, 언젠간 어려워. 또 이럴 거야 얘네들. 맞아요. 시장이라는 놈이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얘네들 분명히 이런다. 예. 언제 또 이제 금리를 또 내려. 네. 예를 들어. 네. 그러면은 뭐 내리면 주가가 올라간다며 맨날. 근데 네. 그때는 야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제가 나쁘다는 지표인데. 야 그러면 또 주가 떨어진다. 맞지 맞아요. 너네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 아 불안해 죽겠네, 물가 올라가잖아라고 싫어하는데, 예. 예를 들어 기름값이 하염없이 떨어져.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름 안 사나 봐, 공장들 멈추나 봐, 맞아. 경기 침체 예고인가 봐 이래가지고 또 나쁜 떨어지는 유가를 나쁘게 해석해요. 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는 경우에 따라 포인트를 다른 보시는 거죠. 경우에 맞습니다. 따라 다른데 네. 예. 지금은 금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렇죠. 시장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금리에 도움되는 아. 뉴스는 굿, 금리에 도움되지 않는 뉴스는 배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거는 항상 헷갈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그런 어떤 금리에 도움되지 않는 소식이 몇 개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있는 한 회사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실적은 잘 나왔는데 비교적 근데 앞으로 우리 돈 더 벌 수 있어라고 화끈하게 시장에다가 쉽게 말하면 청사진을 화끈하게 내주길 바랬는데 그냥 뭐 변변한 정도를 얘기하니까 왜 그거밖에 못 벌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이거 꼭 끼는 거야 뭐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미국 장 끝나고 나서 15%가 빠졌어요. 근데 그 15%가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이 열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고 브로드컴은 뭐 만드는 회사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라고 봅니다. 반도체 설계하고 주문해서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이제 약간 고객 친화적으로 니네들이 만들어 달라는 거 다 만들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엔비디아는 우리가 만든 거 사라. AI 필요하지 이런 느낌이면 네. 얘네들은 야 너 이거 필요하지 내가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얘네들이 확실하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조금 걱정은 됐던 건데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브로드컴은 빠졌는데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처럼 반도체 만드는 회사죠.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랑 비슷한 회사들 네. 얘네들은 올랐어요. 오. 그러니까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그래 뭐 니네들끼리는 조금 다소간에 힘들어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크게 나쁜 뉴스가 없는데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오늘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가 궁금했는데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정도로 시장이 오늘 소화를 쉬는 했어요. 정도. 예, 그래서 마이너스 1.8 정도면 사실은 뭐 요즘 최근에 일어났던 변동성 구간에 비하면 뭐 한 템포 쉬었다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요. 네. 다만 그렇게 한 템포 쉴 동안 다 빠지는 게 아니라 마침 코스닥은 또 오늘 2% 이상 상승하면서 거기서 쉬어갔으면 코스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건 좀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요즘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아예 코스닥 할 때가 아니야. 삼성하이닉스 같은 주도주에 올라타야지라고 해서 호재가 호재로 취급을 못 받아요. 옛날 같으면 이 정도 호재면 상한가 3번 가야 됩니다. 이거는 10,000원짜리 가격은 쳐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옛날 같으면 그 가격을 쳐줄 만한 호재가 아니야 5,000원만 쳐줄게 라든지 상한가 3일 가야 될 호재가 하루 가고 이제 소멸된다든지 이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 코스닥의 생명력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아예 그러면 수급의 씨가 마르는 거 아닌가라게 좀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다행히 코스피는 다소 쉬어갔습니다만은 그 부족한 흐름을 코스닥으로 돌리면서 코스닥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냈어요. 그런 모습에서 조금 한쪽과 한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좀 냈다. 예, 오늘 뭐 그런 장이다라고 하는데 예. 오늘 장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돈이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제한이 있으니까 네. 주도주가 확 오르면은 작은 데에서 오를 만한 이슈가 있더라도 네. 이게 안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나 보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주도주로의 쏠림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강화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빠질 종목이 아닌 거나 아니면 호재를 받아야 될 종목에서도 차라리 거기 있는 것보다 딴 데로 가는 게 나라고 해서 이유 없이 빠지고 수급이 한쪽으로 몰려가는 현상. 이게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나마 근데 오늘은 주도주가 다소 쉬어갔기 때문에 쏠림이 한쪽이 막히고 그러니까 다른 쪽을 이제 쳐다보면서 코스닥도 예, 나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장님. 네. 내가 아니고요. 네, 지금 출석 부르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오늘 뭐 하시는지 다 모른다고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려요. 뭐든지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원래 오늘 네. 아니 오늘 준비된 게 있으면 혹시 뭐 해주시고. 네, 준비된 건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쏠림인지 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자꾸 쏠리느냐.
그런데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른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살 수 있는 펀드의 이제 규정상 얼마 이상은 채워넣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냥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 규정을 다 채워버리니까 더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그럼 뭘 살까 하다 보니 최고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SK라든지 네. SK 스퀘어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하이닉스를 다 채워서 또 못 사니까 관련된 종목 중에 SK 스퀘어를 사거나 주 SK를 사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확산되면서 네. 그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온 거예요. 오랫동안 고생하셨겠지만. SK 갖고 있는 것도 어떻게 아시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가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확산되면서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고요. 보험사 중에서도 이제 삼성그룹주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죠. 네.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들도 다 좋은데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자꾸 쏠리면서 올라가지? 그렇게 좀 고민할 수 있잖아요. 다른 네. 것들 다 빠지면서 그게 올라가니까. 네. 근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7번 차트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7번. 예, 요걸 보시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짙게 보이는 그 그림이 뭐냐면 7번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시가총액의 비중인데 51%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의 비중이 100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비중이 51%예요. 와. 그러니까 두 종목이 흔들리거나 올라가면 얼마나 아래 위로 흔들겠습니까? 와.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회색 실선이 회색 보이는데 그래프. 예, 회색이 보이실 텐데 네. 그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가지고 있는 코스피 내의 이익 비중인데요. 70%가 넘습니다. 와. 전체 돈을 버는 것 중에. 근데 잠깐 보면 대만 시장을 보면요. TSMC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아주 네. 유명한 회사가 네. 있는데 그 회사가 대만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한 43, 44% 정도 돼요. 한 종목이. 네. 근데 그 회사의 이익도 43, 44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이익 비중만큼 시가총액 비중이 간 거예요. 와. 대만 시장에서. 네. 그 한국 시장을 놓고 보면 그러면 아까 이익 비중이 두 회사가 삼성 하이닉스가 70% 넘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익 비중이 빠지든가 아니면은 시가총액 비중이 70%대로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주가가 신고가가 나오고 막 몇 배 이렇게 올랐어도 아직도 이게 시가총액이 좀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요 갭만큼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건데 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시장은 꼭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유추해보면 대만 시장의 TSMC가 43, 44% 이익을 가졌는데 그만큼 시가총액을 갔거든요. 지금 두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0%를 한다고 그러는데 시가총액은 많이 올랐죠. 근데 50% 정도 50이니까 20 야 남아 있다 위에 알았지? 전재산 들어가라. 근데 만약에 이익이 좀 빠지게 되면은 이건 또 다시 조금 주춤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네. 계속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그렇긴 부분인데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올랐어도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치를 주는 게 한 7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엔비디아가 뭐 20배에서 25배 왔다 갔다 하고 TSMC도 25배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좀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글로벌 1위인데 1, 2위인데 이렇게 싼 거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더 땡겨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저평가 받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역시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역시나 있었고요. 또 미국 시장 자체가 약간 한국보다는 전체 시장이 고평가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를 주는데 20배 넘게 가치를 주고 있는데 네. 한국 시장은 아직도 8배 정도 수준이에요. 왜 그래 이 자식들? 그건 아니 이거 이제, 대한민국 좀 변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제 정부가 정책하고 네. 있는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예. 또 한국이 잘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은 한국이 사실은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중심으로 갖고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올해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전 세계에서 이익률 증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절대적인 부분이 너무 이제 뛰어나게 올라가고 있어서 외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을 재편해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도 한국 코스피를 올린 12,000포인트 거군요.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내고 있으면서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뭐 젠순왕은 뭐 혹시 뭐 좀 행보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젠순왕은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에 오고요. 네. 예, 내일 알려진 대로 성수에서 삼겹살 소맥 회동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네. 참석자 명단이 대충 나왔는데요. 네, 뭐 현대, SK, 네이버 회장들과 일단 만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서민적인 모습들 이제 보여낼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키즈, 그다음에 두산 베어스, 시구, 시구 맞아. 뭐 이런 행사를 하고 네이버 사옥? 예, 그리고 신들의 대화라고 지금 일컬어지는데요. 예, 롤의 황제 페이커 아, 페이커. 만난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페이커랑 둘이 왜 만나요? 그러게요. 아무튼요. 그런 얘기가 일단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사실은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이런 건 이제 사실은 이제 뭐랄까 좀 사진 같은 거고요. 실제로 어떤 회사와 어떤 협력이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이제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그 삼겹살 회동에 있는 회사들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협력 모델이 나올지 일단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한 스타트업들과의 또 만남이 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로보틱스 관련한 회사들을 왜 만나는 걸까라고 해서 업계는 혹시 조심스럽게 엔비디아에 직접 투자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단순히 이제 AI 칩만 만드는 가속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AI 생태계 안에서 전방위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우리가 다 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되는 회사가 있으면 직접 투자해서 사버립니다. 적어도 지분이라도 넣어요. 그래서 그 생태계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 먹겠다라는 전략이니까 와. 로보틱스? 그럼 한국에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직접 투자할까? 이런 움직임이 이번에 가시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도 또 모으고 있고요. 와.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두산은 본사 사옥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모종의 협력을 또 강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지금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 주가에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이제 슬금슬금 나온 지가 지금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상당 부분이 뭐 여기 언급된 회사들이 다 상한가 두 번 내지는 세 번 정도 칠 때까지 올라가 있는데 와. 오늘 이제 좀 어제부터 시작된 조정이 좀 있었고요.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빠져요. 뉴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것처럼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맞고는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래 소문에서 샀어야지라고 하는 그 테마성 폭등 장세는 어느 정도는 조정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소간의 조정은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엔비디아 향 어떤 매출이 잡힌다라든지 협력 관계가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몇 개 있거든요. 네네네. 그 회사가 덩달아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과도하게 기대감을 빠지는 거고. 가지고 있어도 좋은 회사들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그럼 제가 잠깐 뭐 한 5분만 더 막 네. 쓰면은 아까 코스닥이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자금 순환매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저번에 코스닥이 한번 오를 때는 국민성장펀드에 자금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금융위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사라든지 업계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제대로 의견을 듣겠다.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라는 얘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정부 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정상화 대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오늘 투심이 좋아지는데 또 한몫을 했어요. 이 부분의 의미를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왜 뭘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한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최우 앵커가 이제 매불쇼를 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고 있는 코너가 하루에 4개씩 하면 일주일에 한 20개 코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야 매불쇼를 살리자. 그래가지고 모든 출연진에게 성과급, 출연료 2배 인상 딱 이렇게 해서 매불쇼를 그러면 살리겠지라고 해보면 네. 어떤 부작용이 났냐면 잘 되는 코너에 있는 출연진들은 더 열심히 하고 흥이 나서 막 더 열심히 준비하는데 사실은 저 코너는 조금 아리까리한데 시청자 반응도 안 좋고 해서 문을 닫아야 될 코너도 있을 텐데 거기까지도 덩달아서 자금이 들어가니까 판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도 코스닥을 살리겠다라는 대규모 정상화 정책이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2004년, 2013년, 2018년 등등등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왜 약발이 이렇게 오래 안 갔나 봤더니 사실은 퇴출돼야 되거나 자생력이 없어야 되는 애들까지도 그 수혜를 덩달아 받으면서 시장 전체가 그냥 덩달아 올라갔다가 분별 없이 덩달아 빠지는 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한테 너무 출연료 많이 드린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너?
시장에서 시장에서 이미 평가 내려졌단 말이야. 아,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돈 들이면 뭐 성과가 좀 나올까 싶어서 더 드렸는데 이거는 웬걸? 뭐 아무튼요. 그래서 자생력을 상실한 퇴출돼야 되는 코스닥이 무분별하게 살아남는 부작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좋다. 그래서 좋아. 이번 정부가 하고 있는 코스닥 정상화 조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반성적 고려가 깔린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동전주라고 해서 1,000원도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주가가. 네. 적어도 상장 회사인데 주가가 1,000원도 안 되고 아이스크림 값도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정리해. 그런 것들은 바로 정리한다. 정리해. 동전주 퇴출. 그렇지. 그다음에 뭐냐면 지금 몇 분기 연속으로 적자 내고 있는 회사들. 정리해. 그렇습니다. 아니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투자자한테 우리 회사 주식을 믿고 맞아. 투자하십시오라고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연속 적자. 이거 못 고치면 퇴출. 퇴출이야. 너무나 중요하죠. 그다음이 시총이 어느 규모가 안 돼서 쉽게 말하면 강남 아파트 한 채 살 돈이면 그 회사에 상장되어 있는 유통 주식을 다 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 소규모 유통량이라든지 시총밖에 안 되는 회사가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그럼 말이 안 정리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청소하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 그러니까 옛날처럼 잘했네. 지원을 할 텐데 그 지원을 받아서 다 살리기 전에 청소해서 버릴 거 버리고 살릴 걸 살려서 시장을 이쁘게 만들어 놓은 그 다음에 지원하겠다는 그렇지. 그 로드맵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한 거다. 그게 빨리 되면 언제 되느냐? 7월 1일부터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오, 얼마 안 바로 남았죠. 하네. 예, 그래서 오늘 딱 선거 끝나자마자 정부가 또 업계 다 모여봐 이런 얘기를 가동하니까 네. 아 이제 코스닥도 뭐 되려나 보다 하는 아.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을 1부, 2부, 3부 리그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1부는 프리미엄, 2부는 스탠다드, 3부는 약간 관리 이렇게 나눠서 적어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안에서 프리미엄에 있는 회사 정도 되면 이거는 확실히 검증됐다. 회사 규모, 거버넌스, 그다음에 이익도 낼 수 있고요. 그런 걸 검증된 회사들을 일부에 딱 만들어 놓으니까 네. 분별하는데 어려움 없이 투자하실 수 있게 그렇지. 해놓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분별을 해놔야 퇴출되지 않기 위한 자생 노력이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출되기 싫으면 2부로 올라가고 싶으면 또 1부로 올라가고 싶으면 자생적인 노력을 해 이렇게 그렇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개인들이 너무 많이 투자하는데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이 지속적이면서도 좀 롱텀으로 네. 확실하게 수급을 채워줘야 되는데 뭘 믿고 투자하냐라고 할 때 일부에 투자해 그럼 우리가 봐줄게라고 하는 장기 롱텀 기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한 달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제도가 마무리돼서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있거든요. 네. 이런 흐름이 이제 코스닥 정상화하는 흐름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시행하려면 뭐 법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거는 뭐 법사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거래소 규정이라든지 아. 이런 걸로 이제 바뀔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규정 개정이라든지 시행 초안 정도 마련하고 있고 마지막 문안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업계 의견을 듣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빠르다 되겠습니다. 속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안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안 올라서 사실은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많이 느끼시죠. 심하죠. 같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를 넣었으면 뭐 2배, 3배 올라갔을 텐데 네. 코스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뒷걸음 쳐가지고 상대 수익률 고려해 보면 그 격차가 더 커져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사실 코스닥 때문에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정책적 지원이 숨 쉬지 않고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코스닥도 희망이 생기니까요. 그렇겠네요. 근데 또 행여나 정리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위주로 다 정리될까봐 또 걱정도 됩니다. 네. 자, 우리 부장님. 네. 뭐 이 정도로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뭐 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결국 이제 시장의 이익을 어디가 잘 보느냐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에 뭐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꼭 코스닥이 그러면 지금부터 뭐 많이 오를까?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와 관련된 코스닥 시장 활성화 관련된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펀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좋아질 수는 있고 아까 저희 그 박시동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 개 부로 나누기 때문에 제일 좋은 프리미어 쪽으로 이렇게 나누었던 종목들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네. 그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이제 이익단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거래소 시장의 이익단이 워낙 월등하고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어떤 비중을 40% 차지하는 제약바이오가 올 초에 예를 들어서 뭐 삼천당 제약이나 알테오젠 이런 대표주들이 약간 좀 스크래치가 났어요. 신뢰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쉽지 않고
또 비중이 큰 2차 전지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익을 아주 많이 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좀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오늘 급등을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좀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절대 수치로 봤을 때는 그래도 거래소 쪽의 이익 단위가 워낙 월등하게 가다 보니까 그러면 정부가 정책을 낸다고 해서 꼭 코스닥 시장이 이제는 더 가자 할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아무튼 AI 반도체 이 지금 흐름은 계속 가는 것이고 그 끝이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건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지금 노이즈가 좀 있긴 해요. 있어요? 네.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아니 진작 얘기했어지. 네. 그 완전히 이제 끄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왜냐하면요. 최근에 어쨌든 수요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빠진 종목도 이게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네.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장비도 좀 힘들고 공간도 없고 메모리도 부족하니까 그렇다 말은 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익명의 어떤 한 회사가 네. 직원 한 명이 우리 소위 말하는 토큰이라는 거. 그러니까 토큰은 이제 문장에서 우리가 뭐 레고 블록처럼 어떤 문장을 레고 블록으로 해서 잘게 자른 것을 이제 토큰이라고 비유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제한을 주지 않았더니 미국의 어떤 큰 회사가 알려지지 않은 회사가 어떤 한 직원이 한 달 동안 쓴 돈이 얼마냐면 5억 달러를 쓴 거예요. 비용으로. 비용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AI 관련된 뭔가 일을 하는 어떤 직원이 그 한 회사의 한 직원이 한 달 동안 쓴 돈이 5억 달러를 비용 지불을 한 겁니다. 막 쓴 거죠. 그 비용을 AI 관련해서 본인이 뭐 일을 하면서 쓴 게 5억 달러면 뭐 5천억이 훨씬 5천억. 넘죠. 엄청 넘죠. 그러니까 이용료가 그렇죠. 네. 한 명이 한 달 동안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가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이게 그 회사의 수익성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냐 봤더니 별로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않았더니 그렇게 돈을 썼더라는 게 미국 시장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 회사가 저희가 추정컨대는 마이크로소프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야 이거 비용을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제어하기 시작하고 아주 이제 모델들이 많잖아요. AI 모델 관련해서 뭐 챗GPT도 그렇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은데 그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 모델들에 따라 그 비싼 모델 이제 쓰지 말고 좀 싼 걸로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분위기로 가는 게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토큰 이코노믹스라는 이제 어떤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말인즉 네. 그러면 AI 매출이 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비싼 모델들을 꼭 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지금 리포트를 좀 보면 AI 관련된 뭔가를 모델을 썼는데 정말 수익성 향상에 도움된 것은 한 18%, 20%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뭐 고객단에 대해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지 뭐 딴 것들 돈 쓰는 게 대부분이고 네. 한 20%가 수익성에 연관이 있다. 라는 이제 우려가 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게 반도체나 IT 쪽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스페이스X 상장이 너무 큽니다. 지금 기존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장 규모가 이제 아람코라는 회사가 한 200억 달러 중반 정도까지 이제 돈을 땡겨 왔는데 예. 이번에 스페이스X가 750억 달러니까 3배 정도 규모로 역대급으로 이제 돈을 이제 땡겨 오게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엔트로픽도 그 회사도 10월쯤에 상장을 할 거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역대급으로 엄청난 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돈이 없네. 그쪽으로 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펀드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걸 팔고 그렇지. 또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수급적인 영향이 분명히 뭐 IT, 빅테크 많이 오른 섹터에서 돈이 좀 빠져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게 일시적이겠죠. 근데 그게 규모가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역대급이고요. 그다음에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뭐가 지금 문제가 됐냐면 갑자기 오픈 AI보다 엔트로픽이 좀 늦게 상장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엔트로픽 갑자기 오픈 AI보다 치고 나와가지고 네. 우리가 먼저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을 좀 피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뭐 그렇죠. 새로운 페드 의장이 들어오는데 야, 금리 인상하기 전에 빨리 하자. 빨리 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니까 얘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지? 아, 이 금리 오르나 보다. 네, 네, 그거에 대한 우려가 또 생기기 그 시작한 우려가 거죠. 있고. 예. 그리고 너무 좋으면 굳이 상장을 왜 해? 돈을 계속 벌면 되지. 아. 근데 왜 시장에서 자금을 땡기려고 그러나? 아, 그렇게 라고 또. 고민을 하는 거죠. 아.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우려가 좀 있는 거고요. 아. 예,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 패드 신임 의장이 이제 새롭게 들어올 때 이번에도 이제 케빈 워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13번 정도의 신임 의장이 들어오면 대부분 주가들이 단기로 조정이 나왔어요.
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예, 시기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자금들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은 수급적인 면에서 IT, 많이 오른 IT가 좀 단기적으로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고 더군다나 알파벳이라고 해서 지금 글로벌 거의 이제 1등 회사인데 돈이 제일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엔비디아처럼. 네. 돈이 엄청 많은데 이번에 800억 달러를 이제 조달을 하게 되는데 보통 알파벳 같은 경우는 돈이 제일 많은 회사 중에 하나여서 자체 자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채권 발행도 아니고 주식을 찍어서 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네, 증자죠. 그러니까 돈이 그럼 많으면 돈이 자체 많은데 자금으로 왜? 하거나 아니면 둘째로는 그냥 채권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채권 발행이 안 되고 이제 유상증자로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조달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규모도 800억 달러 엄청 크거든요. 네. 그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시장에서 좀 들리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에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채권 발행을 대부분 해왔는데 네. 그 메모리 금액에 대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평가 금액이 나올 텐데 이걸 이제 채권 시장에서 좀 두려워한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 대규모 자금을 그 담보로 채권 발행에 대해서 인수를 안 해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냐. 네. 이게 만약에 메모리 가격이 빠지면 담보력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채권 발행해서 그걸 갖다 내가 자금을 인수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야 이거 메모리 가격이 확 떨어지면 네네네. 이거 이제 담보력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니까 나중에 내가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니까 채권 시장에서 조달이 좀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라도 돈을 땡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월가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나오는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아주 1등 업체로 이야기하고 있는 알파벳이 그런 스탠스가 되다 보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의 불안감들이 지금 팽배되면서 이제 반도체 종목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좀 있긴 하죠. 조금은 있군요. 네. 그런데 이제 길게 보면 아까 말했던 토큰 이코노믹스 때문에 어떤 뭐 가격들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하게 비싼 걸 쓰지 않거나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엣지 AI라든지 온 프라미스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쓰잖아요 AI를. 근데 기업들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다 그냥 갖추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뭐 병원이라든지 아주 예민한 어떤 정보가 민감한 정보. 있는데 그렇지. 개인 기업들은 야 우리가 클라우드에 쓰는 거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쪽에 갖다 주고 데리고 오려니까 데이터 쓰는 게 너무 비싸고 좀 우리가 뭐 위험해. 보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온프라미스 AI로 가는데 그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의미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델 CEO가 말하기를 지금 현재 그런 온프라미스 AI 관련된 수요가 기업들이 1,000개가 넘게 들어오고 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흐름들은 아직은 괜찮다고 보는데 그건 이제 좋은 단기로 조금은 이런 약간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그러면은 있다. 내가 볼 때 월가 이놈들이 싼 가격에 살라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네. 맞지? 내가 너네들 머리 꼭대기에 있다 이놈들아. 저는 뭐 월가에 없기 때문에 뭐 저는 아니고요. 이 보면은 맨날 AI 네. 거품론 중간중간에 맞아요, 나왔었어. 맞아요. 네. 쓱해. 그러면 이제 그 공포를 막 자극해. 그러면 던질 거 아니야? 낮은 가격에 월가 이놈들이 다 줍줍한다고. 맞지? 너네들 내가 그렇게 바보 아니다. 어때요? 와 머리 꼭대기 위에 있네. 와 그걸 간파했어. 간파해.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스토리가 지금 끝나지가 않거든. 예. 근데 맨날 중간에 이렇게 잡음들이 나왔고 보면 좋은 관점이에요. 관점이죠. 왜냐하면 꼭 무슨 뭐 월가 애들이 우리를 털어먹으려고 한다. 그건 모르지만 맞아. 그건 모르지만 장기적인 수요. 근데 반도체 지금 현재 뭐 2028년, 29년까지 계속 쇼티지가 난다. 심지어 어저께 최태원 회장은 30년까지도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 장기적인 수요나 이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소위 말하는 거품론이 아니야. 오늘 뭐 조정을 세게 받아야 돼. 뭐 구글이 뭐 800억 불을 어떻게 했대.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잠깐 주춤할 때. 네. 그럼 나는 그때 과감하게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도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뭐 내가 더 옛날은 기억도 안 나고 한 5천일 때도 한번 거품론 세게 한번 나왔었어. 정확합니다. 그래서 거품론은 수시로 나와요 지금도. 그거 봐. 계속 나오는데 그 거품론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트리거 명분의 소스가 오늘 있냐 없냐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브로드컴 얘기 잠깐 했지만 거 봐. 브로드컴도 못 늘리지? 그러니까 거품이야. 이런 얘기. 거 봐. 알파벳이 구글이거든요. 구글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또 돈이 필요해? 뭐 문제 있는 거지? 보니까 뭐 800억 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200억 불이 뭐 직원 보상용이라든데 야 직원들한테 줄 돈이 없어? 돈 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명분을 가지고 거품론자들이 활용을 하는 그렇지. 거고. 더 이상 투자도 못해 이제 네, 막 이런 네, 거지. 네. 그래서 아니 난 그 뷰에 동의 안 하겠는데라고 하는 뷰도 역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고 앵커처럼 나는 장기적 시나리오 문제 없다고 봐라고 문제 하면 없다고 봐. 예, 그 거품론이나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물론 주의 깊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그걸 또 과감하게 이게 붕괴시키면서 수 있지. 다음 예. 액션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게 큰 회사가 이렇게 상장한다는 거는 또 지금 시장이 아주 좋은 시장이다. 야, 이때 우리 한번 좀 돈 뽑아 먹자 해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또 고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아, 이게 뭐 또 어설피 알면 머리가 복잡해져. 맞아요. 네. 불안 요소가 그게 분명히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월가에서 실제 그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아니 내가 상장하는 입장이야. 자금을 조달하는데 시장이 좋을 때 이걸 상장해야 네. 자금 많이 조달이 될 거 그렇죠. 아니야. 네. 그래서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분이 가장 최대치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 때 그리고 내 기업의 가치 평가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을 때 상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전략적인 이 판단이에요. 어쩌면 평생 처음 그 회사를 만들 때 판단보다 이게 더 중요할 정도로 매우 전략적인 판단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엔트로픽이 이렇게 빨리 상장할 줄은 몰라서 하반기 또는 내년 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사실 먼저 상장할 거라고 예상돼 있던 챗GPT 만든 오픈 AI 있죠. 오픈 AI. 네. 야 여기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돼라고 해서 현재 비밀 신고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둘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두를만 하니까 서두르지. 자신 있으니까 내가 오픈 AI보다 먼저 시장의 주도주가 될 거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네. 어차피 지금 뭐 이런 문제 등등등해서 금리가 꺾이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잖아요. 그러면 상장에 히트가 덜 되잖아요. 돈이 그렇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최대한 많이 풀려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타이밍조차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역시 네. 있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박근영 부장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